안녕하십니까. 6월 10일자 유조품 마감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도소매를 같이 하는 업체이고 금몰드에 이제 거래처도 많고 또 최근에 이제 에이서스 노트북을 시작하면서 노트북에 대한 노하우도 대략 저희가 에이서스 전문으로 한 지는 한 3년쯤 된 것 같고요. 그냥 노트북 전반적으로 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접적으로 노트북을 수입을 제휴사로부터 이제 받아서 판매한 지는 저희도 한 1년 정도? 네. 전반적으로 판매한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이요. 이 IT 업계, 특히 광주에서의 어떤 흐름, 노트북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부품은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도 보편타당한 노하우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정리이지만 공개를 하다 보면 또 좀 더 신중해지고 저도 하루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정리,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어떤 걸 팔았는지 정리를 해보는 게 필수죠, 사실은. 오늘 일과 마치고 하도 피곤해서 좀 저녁잠을 좀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니까 얼굴도 좀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기분도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방송을 열린컴퓨터 사임하고 그 다음에 OK 정보 사임하고 같이 찍을 때 되게 그때도 좀 피곤했어요. 한가한 날이 정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뭐랄까 뭔가 사실은 그냥 손님이 없는 건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좀 그런 게 좀 생겨요. 특히 계속 바쁘다가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함을 많이 느꼈던 하루?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늘 뭐 한가하다고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처럼 아예 이렇게 매출이 바닥으로 가버린 그런 6월은 아니에요. 오늘도 뭐 AMD CPU 판매되는 것만 보면 3100, 3400, 3500, 3700, 3600까지 다채롭게 다 판매가 되었죠. 그만큼 소비자 판매가 되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이젠 CPU 공급이 국내 좀 유통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분기 마감을 치면서 이제 수입사들 지금 국내 AMD 수입사는 정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대원 CTS하고 제이시언 시스템 이렇게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둘 다 상당량의 재고들을 6월 중순 이전에 이렇게 판매를 한 모양이에요. 특히 2분기 마감을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좀 미리미리 정리해 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6월 마지막 주차를 앞두고 주말부터 수급이 좀 좋지 않다. 물론 다음 주에 일부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밸런스가 깨진 아이템들이 AMD CPU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3500X입니다. 3500X가 3300X 라인업 쪽을 이렇게 메우면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공급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소량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유저분도 재고 상황이 바닥가기 일보 직전 이런 상태이죠. 그리고 3600하고 600 가격이 주말 앞두고 갑자기 확 치솟았거든요. 이것 또한 예전에 저렴하게 나왔던 물량들이 대체로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사실 오른 게 아니라 정상 가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정상가로 오는 게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되면 온라인 판매 업체들이 가격을 좀 내려서 판매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되려 정상가로 가버리는 이것은 공급 상황이 좋지 않다 또는 재고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건 재고가 많다 쪽에 한 표를 드립니다. 저희도 재고가 많은 게 3600이거든요.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온보드 그래픽을 사용한 CPU 판매량은 꾸준히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이게 시험 기간이 아마 다음 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제 그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깔리고 또 이제 뭐 어떤 수요가 생길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다 예측을 잘하면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가요?
메모리는 오늘 같은 경우는 16기가 메모리를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손님들이 종종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16기가 메모리가 8기가보다 많이 팔렸던 흥미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잠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이슈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 어제에 이어서 16기가 램이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 정도 추세로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SSD 드라이브가 구형료가 되면서 어떤 저장 장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드디스크는 이제 뭐 외장 하드 정도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자, SSD는 500기가 이상 제품이 오늘도 70% 이상 판매가 되었죠. SSD 드라이브의 판매량은 비수기, 성수기 가르지 않고 꾸준합니다. 항상 일정량 이상이 판매되는 게 SSD 드라이브고, 아직도 거치의 수요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500기가 이상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때문에 240기가하고 250기가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다. 이미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500기가 드라이브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너무 잘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재고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재고가 많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론 500기가 MX500을 발주를 해봤는데 재고가 이렇게 썩 많지 않은지 구해서 물건이 조금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글로벌 시세 자체가 내려갔다라는 게 좀 더 정설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M.2 메모리, 지금 뭐 NVMe로 거의 이렇게 통칭이 되어가고 있는데, M.2 메모리가 전체적으로 거의 이제 한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뭐 주류가 되어가고 있죠. 오전 방송에서도 듀얼로 이제 M.2 슬롯이 제공되는 메인보드들이 이제 중가형까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많은 수요들이 M.2에 생길 것 같아요. SATA 개수는 줄어들고 M.2 슬롯은 2개 이상으로 늘어가는 이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가형들이 많이 나가는, 메인보드 저가형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아니에요. 예. 오늘 뭐 그래픽카드 판매량은 좋지 않아서 굳이 이것을 집계를 하지 않고요. 메인보드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320 보드가 주류를 여전히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에즈락 A320M-DBS 메인보드, 저가형 메인보드죠. 이것도 이제 안 할까 하다가 하기로, 사무용 PC가 많이 나가는 이 시점에서 굳이 메인보드를 기가바이트 에이수스로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에즈락은 D&D컴 에즈락은 광주의 JCN에서 에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에 한해서 들여와서 저희가 지금 판매를 다시 시작을 했죠. 원래 광주의 에즈락 메인보드는 유저분에서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작년에 이제 메인보드 시장은 좀 저희가 좀 줄이고 노트북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에즈락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한 십몇 년 했던 제품이다 보니까 뭐 머릿속에서 줄지 않았다 보죠. 저가형 메인보드를 뭘 할까 하니까 그냥 에즈락으로 손이 가버리더라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라인업을 싹 갖추고 팔 생각은 없고요. 그냥 사무실 납품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다가 드리는 정도에서 이렇게 에즈락 메인보드는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서스의 B450M 플러스터프는 이제 대원 시티에서 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단품 견적이 요즘에 꽤 들어온 것 같아요. 상가에서 보면 이제 다나와 견적 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주로 이제 고객분들이 나 어떤 브랜드 어떤 걸 쓰고 싶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가시는데, 오늘은 이 제품 견적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나 역시 이제 뭐 A320M 게이밍 EX 주류, 거의 뭐 컴퓨터 조립업체 교복 베이직 빠지지 않는, 이러다 이거 램보다 많이 팔리나 싶어. 이 제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뭐 더불어서
이게 A320M 게이밍 EX 가격이 이제 원래 6만원대 시작해서 이제 8만원대까지 오르다 보니까 10만원대 초반에 B450M 플러스 터프에도 손이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A320M 게이밍 EX 가격이 이제 7만원대 중 이하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더 이쪽에 집중이 될 것 같고, 반대로 B450 플러스 터프 단가가 여기서 5천원 더 떨어지게 되면 A320M 게이밍 EX 판매량도 먹어 들어가지 않을까. 같은 브랜드에서 경쟁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나쁜 것 같다고 느꼈는데 막상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보면 그럭저럭 잘 흘러갔어요. 시간만 많이 남았나 봐요. 그리고 노트북은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 수요가 제가 없다고 시험 기간 동안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텔의 이제 기본 모델들이 거의 다 판매가 되었어요. 이제 보면은 저희는 에이서스만 하니까 다른 브랜드는 잘 모릅니다. J509, JA-BQ546 이것은 이제 10세대 i3 제품이고 이게 제일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509 JA-BQ042 이것은 i5 10세대 모델이에요. i5 10세대 인텔 그래픽을 채용한 이 제품도 이제 점점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늦게 들어온 올해 2분기에 가장 늦게 들어온 아이템이에요. 에이서스 노트북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BQ042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이밍이 한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530 FL-BQ504 다나 판매 순위 1위에 갔다 이제 사라졌죠. 물건이 없어서 그래요. 다나 판매 순위에서 1등하다가 사라진 것들은 순식간에 많이 팔려가지고 순삭이 되어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제 랭킹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제품을 찾는 손님들은 여전히 많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재고는 가지고 있지만 저희도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용산 재고 떨어지면 저희 네이버 스토어도 이제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7월달까지 버틸 수 있는 물량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은 8월 초나 7월 말에 또 수급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에이서스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게이밍 쪽을 먼저 만들고 비보북이나 랩탑 모델들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한 만큼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보내주겠죠. 설마 게이밍만 파는 노트북 회사가 어딨어. 기본적인 제품도 줘야지. 안 그러면 팔리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판매된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이제 부품을 2, 3% 싸게 사고 싶어 하신 분들은 $1 환율 추이, 이거 보면 뭐랄까, 원가를 내가 알아서 할인받는 스스로 할인,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1 환율은 1209원, 그러니까 최근 2, 3개월 내에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대고, 뭐 높다고 할 수도 없고 낮다고 할 수도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최근 5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멀하다. 제 입장에서는 최근 50일의 추이가 길게 보면 60일, 두 달치를 보는데 평소 조금 숏으로 해서 50일로 보거든요. 50일치 추이 평균 가격에서 크게 안 벗어나기 때문에 $1 환율 때문에 부품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97.4, 역시 연평균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정도면 변동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밤새 금요일날 밤에 이제 이렇게 해외 주식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뭐라고 할까, 이게 아주 강한 상승 추이는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꽤 이제 고점대에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1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거에서 좀 민감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은 쉬질 않아요. 주식시장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일하고 토 일을 쉬는데, 그리고 증권시장 열리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뭐 나라마다 6시간에서 뭐 10시간짜리도 있나? 그거 모르겠네요. 하여튼 정해져 있는, 제한되어 있는 시간 내에 증권을 거래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360을 쉬는 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추이를 보면 다음날 증시도 약간 예측할 수가 있고, 또 달러 추이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 시세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죠. 빨간불이면 좀 이렇게 내렸다는 소리인데 9,400불대에서 이제 9,289불, 9,300불대가 이제 주말에 깨졌어요. 그리고 이 9,300불대가 깨졌다는 이야기는 51선이 일봉상 51선이 이제 하향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내려가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니까 226불, 이것도 역시 이제 230불대를 하향했기 때문에 51선 이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51선이 현재 거의 보니까 한 9일 정도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고점에서 둥근 청전형으로 이렇게 일봉이 그려지면 그 끝점에서 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이 큰 조정이나 큰 변동성이라는 것은 아래로도 크게 까질 수가 있고 위로도 크게 오를 수가 있어요. 이 둥근 천정형이 갈 때는 거래량이 되게 줄어드는데 이게 과연 급등이 될지 급락이 될지 이건 모르는 거죠. 그걸 알면은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원달러 환율이나 지금 USD 달러 지수가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이것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51선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근처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변동성이 실제로 현실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품을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가 한 3, 4%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기 마감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6월 말이 끝나고 나면 7월 초가 되잖아요. 3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통상 이제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되면 부품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물건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 경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왔고요. 올해도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보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부품 단가가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하고는 다른 게 지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연 두 달에 6월, 7월에 바로바로 이어져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방학이 또 짧대요. 올해는 방학이 한 달이 되는 학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7, 8월 준성수기가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도 사실은 듭니다.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시장은 잘 가고 있고 조립 PC, IT 시장도 여전히 작년보다는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 막 넘쳐나는 상황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7월에는 다소 부품 단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세금 구조상 분기가 끝나고 나는 그 다음 분기 시작에는 통상 그래 왔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니까 항상 이 컴퓨터 사시는 분들에게 이제 컴퓨터 업체 사장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 잘 사서 잘 쓰면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품 저도 이제 노트북 판매를 할 때 흔히 드리는 이야기지만 100만원짜리 사면 뭐합니까? 활용도가 40만원이면 그 40만원짜리 컴퓨터고 60만원 아까운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한 용량이 얼마인지 나에게 필요한 성능이 어디인지 그걸 내가 이 제품의 라이프타임, 노트북은 저 통상 5년을 보고 있는데 8세대 이상부터는 7세대, 8세대 이상 한 5년 정도 버텨있는 것 같아요. 자재가 열심히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과연 이 100만원어치 컴퓨터를 잘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체크해 보면서 사용하시면 컴퓨터 잘 쓰시는 분이에요. 아깝지가 않죠. 200만원짜리 사서 200만원 다 쓰면 아깝지가 않은 거고요. 40만원짜리를 근데 사가지고 100만원짜리 쓸 수는 없어요.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용도, 내 용도가 어떻게 5년 동안 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노트북 사면 좋아요. PC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지만 노트북은 메모리와 저장장치만 교환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구매가 필요한 게 사실 노트북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파는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방법 좋습니다. 그러면 파는 분도 좀 더 신중하게 판매를 하게 되겠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일도 이제 일요일이어서 판매 추이를 보고 방송을 또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니라 오늘 저녁이겠네요. 제가 늦게 방송을 해서 일요일날 저녁
지금 몇 시지? 몇 시야? 12시 40분인가요? 예, 저녁에 뵐 수 있으면 뵙고 아니면 오후 5시 방송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만 자겠습니다.